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1일 저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에 하나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누가 긴장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초긴장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대장동 특검론, 이제 검찰 수사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중간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유한기 씨가 딱 사라지니까 지금 연결고리 자체가 윗선으로 하는 연결고리가 이제 구속된 유동규 씨, 그 다음에 조사를 안 받은 정진상 씨, 이 정도가 남아있고 그 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은 여기에 관해서 화려한 말잔치를 늘어놓으면서 자,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왜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헷갈리시죠? 아니, 특검을 해서 진상을 규명하면 될 텐데 이 특검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재명도 하자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제 오후죠. 경주 이씨 발상지라고 하는 경주 표암제를 이재명 후보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이 대장동 유한기 씨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다.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을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완전히 유체이탈법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이 사건의 총설계자라고 인정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엉뚱한 곳을 건드리는 바람에 유한기 씨가 저런 선택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처음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9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특검은 시간 벌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려고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지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에 대장동 의혹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9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인데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뻔히 아는 겁니다. 부실 수사, 늑장 수사, 의혹 있는 수사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았지만 9월 달에는 특검은 시간 벌기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검을 하면 안 되니까. 왜? 9월 달부터 특검 논의가 시작되면 대선 전에 특검이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났을 때 이 대장동 의혹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 그건 어찌 보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본인이 인정했듯이 대장동의 처음부터 끝은 다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니,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때 성남시장이니까. 그리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모든 중요한 결정은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실제 수많은 문서들, 공문들도 다 거기에 이재명 결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결재도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은 다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제1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수사를 하든 누가 조사를 하든 이재명 성남시장은 피해갈 수가 없다. 그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직권남용이나 배임이 된다. 그거는 이제 법조계에서 다 알려진 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정밀한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이 나와버리면 자기
그 대선은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특검을 계속 피하고자 이제 특검을 공격했던 겁니다.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는 결국 시간 벌기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과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하는 부분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론이 65%, 뭐 70%까지 간 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는 조건부 특검론을 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라도 서둘러서 만약에 여야가 특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대선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아, 나 사실은 특검 반대하지 않아. 이러이러한, 이렇게 되면 하자. 그게 뭐냐면,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이런. 아니, 검찰 수사 미진한 거는 이미 다 드러났는데요, 뭐. 그런데 거기다 또 조건을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이라고 달고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특검 반대 아니다. 또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말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조건을 뗐습니다. 다. 조건 없이.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뭐냐면 이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된 건 2015년인데 2011년, 12년 이쯤에 대장동 그 관련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대출 자체를 그 사람들이 못 받았다고 한다면 대장동 관련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데 그건 뭐 그렇지 않죠. 그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못 받았으면 다른 은행에서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가정이죠.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를 했으니까 그 수사가 부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을 제대로 못 건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대장동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몇 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국민들 앞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서 마치 윤석열 책임론이 있는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해가면서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하자. 그러면서 12월 6일 날 며칠 전이죠. 거기에서는 특검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되길 저는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특검을 거부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11월 말 12월 초에 와서는 이제 조건을 떼고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느냐? 왜 그러냐?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자, 이 현란한 말 바꾸기와 말잔치 이것만 쫓아다니면서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옛날에 반대했다던데 요즘엔 반대 안 하는구나. 근데 특검이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특검법은요. 대장동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9월 24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하면 벌써 특검법 통과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자, 그동안에 뭐 교섭단체 대표연설,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이런 거 있었죠.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11월 30일 날 법사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이제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별로 언론에 보도가 안 됐죠. 그럼 민주당은 왜 거부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하자는데 왜 거부했겠습니까? 거기다가 12월 1일 이때가 사실상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때도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하자라고 그래서 법사위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아예 불참해버렸습니다. 대장동 특검법 처리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지도부 간에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간에 협의를 먼저 하자. 뭐 그 얘기도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이 낸 특검법을 가지고서 그 특검법에 뭐 수사 대상, 그다음에 수사 기간, 그다음에 특검 임명권자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 올린 것 자체도 문제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아예 이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응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상을 피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협상을 피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그런 것이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카메라 앞에서는 특검 찬성, 카메라 뒤에서는 민주당의 특검을 막아라 이렇게 특명을 내린 것 아니냐. 이 말이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는 계속 하자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만약에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하면 이제 특검 준비기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팀 구성 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검의 특별검사 임명 뭐 이 절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그리고 수사기간까지 118일이 걸립니다. 지금 90일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그러니까 대선 전에 결론 안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9월 달에는 시간 벌기라고 하면서 11월 말에는 이제 조건을 떼고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부터는 시작해봤자 대선 전에 결론 안 나오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 또는 윤호중 원내대표 말로는 특검 뭐 찬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송일종 의원 말대로 뒤로는 야 특검 막아라 이렇게 하고, 아니 막는 방법 간단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처럼 계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협상에 나오지 않는 방법, 이게 사실상 막는 거죠. 또 하나, 나오더라도 엉뚱한 조건을 계속 겁니다. 뭐 부산저축은행 이것도 하고 저걸 어쩌고, 아이고 특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니까 특검을 한 뭐 기간을 보통 60일 70일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고 한 90일 하자. 그럼 잘 협의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한 40일만 하자 또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이 받지 못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빗장을 걸면 그럼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뭐 그러니까 말로는 하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깨는 방법은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언론이 제대로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 매체들은 말만 쫓아다닙니다. 말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만 들으면 특검을 전혀 반대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말만 들으면. 그리고 그걸 자꾸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이나 독자들도 아니 이재명 후보는 특검 반대 안 하는데 왜 특검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말만 쫓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의 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만 쫓아다니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정말 특검 협상과 관련해서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언론은 그거 왜 분석 안 할까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제가 보기엔 지금 특검에 대해서 언론 기자들도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마 반대할 텐데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말로만 찬성하고 실질적으로는 특검 도입에 빗장을 걸고 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마치 윤석열 후보 편드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장 기자들이 이런 오해를 받기가 싫어서 이 속내를 보도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도를 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거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적어도 지금 그 제도권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싫어서
그러나 그거는 정직한 태도가 아니죠. 이거는 엄연히 이재명 후보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윤호중 원내대표는 말로는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언론이 그걸 정확하게 짚어야 하는데 짚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자꾸 이런 것 관련해서 무슨 오해를 받을까봐? 오해 아닙니다. 정직하게 짚으면 되는 거죠.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취재한 바에 따라서 정직하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재명 후보의 의도는 말과 다르게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찌 보면 기자들이 진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자 또는 시청자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기를,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정말 속내가 무엇이냐 하는 걸 취재해서 분석적으로 보도를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